이 오대수가 감금방에서 설정이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잖아요. 교수님은 15년 동안 단 하나의 음식 먹을 수 있다. 그럼 뭘 드시겠어요? 왜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 보고 읽는 영화 속 심리, 지선 시네마인드. 오늘의 상영작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함께할 영화는 올드보이인데요. 올드보이. 아, 명작이죠. 누구냐 너?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는 게 이제 인생의 모토인 오대수라는 인물이 어느 날 집에 가다가 갑자기 납치되고 15년 동안 감금됐다가 이제 풀려나죠. 네. 그러면서 이 오대수를 가둔 이유진이라는 인물을 찾아 나서면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되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두 명 더 있습니다. 이유진이 사랑한 수아, 그리고 오대수가 사랑하게 되는 미도. 이 캐릭터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 복수가 사건의 계기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는 왜 복수를 하고 싶어 할까요?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 아,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럼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이 영화에서 이유진이 사람을 15년간 가둔 이후에 근원에 사실은 자기의 존재가 흔들릴 만한 어떤 피해를 오대수한테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본격적인 영화 감상에 앞서서 지선 시네마인드만의 올드보이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화의 사실 오프닝 타이틀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째깍째깍. 그렇죠. 네. 이 영화의 키워드는 시간이죠, 시간. 15년이라는 시간을 쓰잖아요. 네. 그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서 분노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복수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해가잖아요. 변해버린 나 자신을 사실 이유진도 네. 그리고 오대수도 결국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중요한 키워드는 시간. 시간. 네. 복수심이 오대수와 이우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과정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영작 올드보이 함께 볼 첫 장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된 오대수가 감금방에 갇힌 지 꼬박 1년 후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멜로디가 울리면 가스가 나온다. 가스가 나오면 잠이 온다. 자고 나면 머리가 깎여 있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청소까지 해놓고 나간다. 고마운 놈들이다. 살해된 김재한 씨는 목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잔혹한 살해 수법과 집안의 폐물 등 귀중품들이 그대로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오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1년 전 사라진 남편 오대수 씨를 긴급 수배했습니다. 실종된 오대수 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술로 인한 부인과의 불화가 잦았으며 이로 인한 이웃 주민들과의 다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피는 오 씨와 같은 B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해 현장에 남겨진 컵에서 실종된 오 씨의 생생한 지문이 발견됨으로써 오 씨가 최근 부인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경찰 측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게다가 유일한 도난품이 가족 사진 앨범이라는 점도 그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오대수가 확 바뀌었어요. 네, 눈빛도 바뀌었고, 거기다가 갑자기 아내가 살해당하고 본인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뉴스까지 봤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는 그 오대수 표정을 보면 전혀 동요하지가 않아요. 인간한테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가 무력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문도 모르고 본인이 갇혀
갇혀서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생활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이 뭘 하든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죠.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뉴스를 볼 때 오대수 표정에서 네. 크게 바뀌는 게 없죠. 근데 어쨌든 오대수는 1년 동안 감금돼 있었고 아내를 살해한 사람은 오대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대수가 유력 용의자가 된단 말이죠. 저 부분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앞에 장면에 나오지만 이제 오대수의 피를 뽑아가고 네. 그리고 오대수의 지문이 묻은 컵을 수거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 내용에 보면 오대수의 혈흔이 검출되고 오대수의 지문이 묻은 네. 컵 얘기가 이제 나오죠. 또 특이했던 점이 네. 귀중품이나 없어진 물건이 없다. 오로지 가족 앨범만이 분실이 됐다. 게다가 유일한 도난품이 가족 사진 앨범이라는 점도 그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현장은 금품이나 이런 걸 노리고 비면식범이 침입한 현장이 아닌 네. 갑자기 실종된 오대수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네. 사실 잘 조작된 현장이죠. 근데 실제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럼 저 현장을 보면은 교수님은 뭐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면 집안에 지문이나 DNA 증거가 있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좀 섣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실종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거죠. 어쨌든 그 TV 속 세상만 바라보던 오대수가 처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 장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와 싸웠던 일, 누군가를 괴롭히고 상처 줬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건 내 옥중 일기이자 박행의 자서전이었다. 그런대로 무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았다. 일단 보면 오대수가 그 본인이 잘못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 저 노트에 잘 보면 맨 앞에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써 있어요. 사필 규정이라고 쓰여 있는 노트 자체가 결국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나 같으면 뭐 잘못한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랬는지 되게 좀 분노에 찬 어떤 글들을 쓸 거라 생각했어요. 썼을 것 같아요. 아, 그전에는? 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인이거든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는 거를 못 받아들여요. 아, 피해자분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현실이 아닐 거야 라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부인의 단계가 지나가면 분노의 단계가 오겠죠. 어떻게 이런 너무나 화가 나고 그러면서 슬픔도 느끼고 이제 그러다가 자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저 노트에 나오는 장면은 자책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당한 분노와 그 단계가 지나갔을 걸로 생각이 되고 하긴 영화 초반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했어요. 나 왜 가뒀냐 뭐 물어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 오대수가 이 감금방에서 설정이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잖아요. 교수님은 15년 동안 단 하나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 그럼 뭘 드시겠어요? 부대찌개. 부대찌개요? 왜요? 부대찌개에는 그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소세지랑 채소랑 다 들어있으니까 일리가 있네요. 두부도 우리 도피디님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했을 때 저는 아침마다 한 1년 넘게 먹는 게 오뜨밀이에요. 오뜨밀은 질리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 아몬드 브리즈에다가 오뜨밀이랑 뭐 바나나 두부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한 1년 넘었는데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3개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5년 갇혀 있다가 이렇게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먹고 싶은 음식. 매운 짬. 매운 짬뽕.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네. 때 네. 시험이 끝나면 매운 짬뽕을 항상 먹었어요. 왜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깜짝 빼면서. 근데 부대찌개도 맵잖아요. 매운맛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매운맛. 근데 오대수의 선택은 산낙지였단 말이에요. 산낙지. 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산낙지가 은유죠. 15년 동안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나와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런 의미가 은유죠, 있구나. 은유. 아, 은유적인. 아. 알았어요, 다들? 저만 몰랐어요? 아. 그 산낙지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 전에 분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걸 안 듣고 갈 수가 또 없겠죠. 함께 보실까요? 누구냐 너? 누굴 것 같아요? 유흥삼, 아니요. 이소영이 친구였나? 다른 사람. 누구야 너 누구야?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야, 드디어 나온 명대사. 누구냐 너? 15년을 이 한마디를 위해 버텨온 거잖아요, 오대수는. 예.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이우진의 대답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중요한 대사가 몇 개 나왔는데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네. 왜가 중요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이거 이렇게 된 거 나 때문 아니야, 너 때문이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기 나오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든 마찬가지란 얘기는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모래알이라는 게 되게 작은 일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진은 오대수한테 15년이란 형벌을 줬지만 오대수가 한 행동이 모래알에 비유될 정도로 작은 일이란 걸 아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도. 근데 이제 오대수가 감금방에서 나왔는데 감금 전과 후를 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복수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심이 내 성격이 됐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 얘기네요. 복수가 본인의 존재 이유, 정체성이 된다. 실제로 이제 복수를 위한 범죄 그런 사건들이 많나요? 실제로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복수라는 거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복 운전도 앞에 차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본인이 판단, 해석을 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이유진은 굉장히 자기는 정당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복수심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일상적인 감정인 건데 누구나 평소에 소심한 복수들 많이 하고 살잖아요. 선배가 뭐 일을 시키면 보통 카톡으로 뭐 넹 하다가 좀 하기 싫은 걸 시켰어요. 그러면 네 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복수예요? 소심한 복수죠. 교수님은 그런 거 없나요? 소심한 복수. 저는 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한이나 이런 걸 맞추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하죠. 지선 씨의 마인드를 시즌 1을 같이 잘 하지만 하고 나서 뭔가 이거 내 시간을 낭비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면 2를 안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미 추격자를 찍을 때 낭비가 아니다. 그래요. 쭉쭉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 오대수한테는 그 복수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을 왜 가뒀냐 이건데 15년 군만두 짬바로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설 감옥을 관리하는 초릉을 고문하고 자신을 감금한 범인 이우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테이프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장면도 함께 보시죠. 있지만 참아 죽일 수는 없는 놈 저희가 처리합니다. 오래 갇혀있으면 미치지 않나요? 네. 뭐 언제나 문제는 기간입니다만은 15년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야,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이우진이 왜 오데스를 가뒀는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 많다는 말로 끝나서 조금 뭐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말이 많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대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유진은. 그럼 실제로도 이런 말이 범행 동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많이 있죠. 왜냐면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다 이제 말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사건 중에 식당에서 실제로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사장님이 손님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격해지는 와중에 그 손님이 그 욕 중에서 신체 불편하신 분을 지칭하는 그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식당이고 해서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손님을 찌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 입장에서 아무렇지 않은 말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사무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매개가 돼서 사실 범죄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좀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인데 조금 말이 많다 보면 절대적 양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언제 한번 누군가가 15년 가둘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예. 하지만 오트밀이 있다. 그렇다면 그 오트밀을 평소에 없으면 멋진 놈인데 참 가자 빨리. 지금까지 이제 오대수와 이우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영화상으로는 이 사이에 오대수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미도라는 존재가 또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은 횟집에서 만나고 서로 이제 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도와 오대수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보면은 이 개미라는 부분인데 오대수 같은 경우는 몸 안에서 개미가 나오는 그런 환각을 보고 있고 미도 역시 지하철에서 되게 거대한 개미를 보는 그런 또 장면이 나와요. 이게 좀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극을 경험하는 걸 환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개미라는 존재가 처음에 그 오대수의 살인으로 위장하는 장면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개미를 봤다기보다는 환촉에 가깝거든요. 그 자기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인이 죽었고, 근데 본인이 누명을 쓴 정말 그 충격적이고 분노하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이 본인을 그 억누를 때, 그때 이제 그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극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 미도 같은 경우에 그 지하철 안에 그 네. 거대한 개미, 근데 자기는 그런 걸 안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만나본 진짜 이런 사람들은 다 잠깐이라도 개미 환각 겪었어.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은 개미 생각 자꾸 하게 되나 봐. 물론 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지만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미도가 개미를 보는지.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개미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빨리 부인하는 것 자체가 현실 검증력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미를 본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게 아빠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예, 미도는. 어. 그러면 그 지하철에 앉아있던 큰 개미는 아빠였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움을 갖지만 그걸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15년 동안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제 해석을 말씀드리는. 근데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열려 있는 거니까. 이제 영화는 후반부로 들어섭니다. 오대수와 미도는 이우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찾아가고 졸업 앨범에서 이우진의 사진과 함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름을 발견하죠. 이우진이? 몰라. 이수아는 알아? 우리하고 동기인데. 이수아? 가 죽었는데. 이수아가 어떻게 죽었니? 니 몰랐겠구나. 니 전학 간 다음에 가가 죽었으니까네. 가스나 거기 합천댐인가 뭔가 그 얄궂은데 지 혼자 가갖고 물에 빠져갖고 뒤집는 기라 이게. 어떤 애였니? 뭐고? 그거 완전히 걸레였다 이 걸레. 거기 가시나에 그 집이 또 엄청 실부장기라 이게. 공부도 역수 잘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고기 끓이 해봤다는 거 아니냐. 참네. 야, 그 수박 고기 그러니까 잠깐만. 왜 군디 너? 야, 주원아! 오대수 씨. 오대수 씨. 우리 누나는요.
걸레가 아니었어요. 그거 정말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우진과 오대수는 동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우진의 모습 중에 가장 흥분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디스크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좀 능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봤을 때 이우진의 첫 살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분석을 좀 했거든요. 이유진이란 캐릭터가 영화 전반에서 굉장히 뭔가 포멀하고 뭐 깨끗하고 뭐 강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제 생각에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렇게 냉정한 이유진이 냉정을 잃을 정도로 이수와 관련된 이야기, 누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 사람한테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면서 그 오대수한테 사랑하는 여자를 못 지키기로 유명한 오대수 씨. 뭐 아무튼 당신은 자기 여자 잘 못 지키기로 유명한 남자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사건의 배경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유진 트라우마가 그 발단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분석하는 건 늘 좀 빗나가네요. 아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대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이유를 밝혀낼 시간입니다. 다음 장면 이어서 함께 보실까요? 진짜 수아 맞나? 확실하나? 와, 저 그 반에 빨간 자전거 타고 다니 알아한 거밖에 모른다. 가. 그럼 잘 가래. 내 서울 가서 보자. 어디 가는데? 준신이 만나기로 했다 아이가. 네 얘기하면 죽는데. 말도 안 돼. 그까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15년이나 가둔 거예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다. 이게 이우진 생각이야. 그 오대수가 15년 동안 감금됐어야만 했던 이유가 드디어 나왔어요. 듣고 보니까 되게 좀 허무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 장면에서 미도와 오대수의 이제 태도 차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관찰자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의 차이인데 미도는 그게 말이 되냐 납득이 안 되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5년을 그렇게 보낸 오대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우진한테 그 정도의 의미를 갖겠구나라고 본인의 15년을 미루어서 짐작한 거죠. 근데 사실 15년이라는 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인을 하면 되게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징역이 15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그 의미인 걸로 보여요. 15년간의 형벌. 자,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냈기 때문에 오대수가 이제 행동을 할 시간이죠. 마침내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우진의 펜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이 장면 보시죠. 얘가 얼굴이 그때 생각이 나네. 그자. 당시에 낸 소문이 점점 불어나서 이수아가 임신했다는 데까지 발전했어. 누나는 그 소문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정말 월경이 그치고 배가 불기 시작했어.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 그래서 누나를 죽였냐? 어? 이수아는 혼자 합천 때문에 가서 죽었다는데 그날 찍힌 이 사진은 뭐야? 겁이 났겠지. 애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웠을 거야.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상상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미웠을지 이해할 만하다. 이 장면을 보면 그 이우진은 좀 이상한 게 그 자기 펜트하우스 가운데 떡하니 반투명 유리의 그 샤워실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왔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나요? 자신감인가요? 아니 그냥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제일 궁금하던데요, 영화 보면서. 무심함이죠, 무심함? 예. 오대수란 존재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지 않을까요? 개의치 않는다. 네. 사실 영화 얘기를 제대로 해보면 아주 오래 전에 오대수의 뭐 말실수랄까요? 어떤 뱉은 말이 있는 건데 오대수는 뭐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이우진은 여전히 그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저 펜트하우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펜트하우스 배경이나 이런 걸 봐도 누나의 사진이 가득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유진은 본인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결국 누나의 죽음 사건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마 오대수한테 그 정도의 고통을 주면 본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죠. 왜냐면 애초에 누나가 죽은 게 정말 진정 오대수의 말 때문이냐. 그게 어떤 단초를 제공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누나가 죽는 현장에 본인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 이 영화는 자기의 잘못을 오대수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이유진의 어떤 처절한 잘못된 정당화의 기제로 보여요. 그래서 이 오대수의 복수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또 반전을 맞게 됩니다. 펜트하우스 씬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그 이우진이 오대수에게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를 물어봐라라고 하는데 당연히 왜 가뒀을까가 먼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제 왜 풀어줬을까 하면서 레이저로 그 박스를 가리키잖아요. 그 안에 이제 가족 앨범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의 단초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가족 앨범을 가리키는 거는 내가 풀어준 거는 그 미도와의 근친상간이라는 고통을 그러니까 천륜을 어기는 고통을 오대수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풀어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복수를 할 때 이 방법을 택한다는 거는 이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유진한테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결국 누나의 죽음이 그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유진은 굉장히 자기는 정당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유진도 오대수의 말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알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오대수의 말로 그것이 알려졌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누나를 죽인 거는 근친상간 행위 때문이잖아요. 정말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도 나오죠.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댐 장면과 연결이 되죠.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댐 장면을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유진아, 그동안 무서웠지? 그러니까 나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이유진이 거의 복수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진은 그 누나 수아의 손을 놓은 걸까요? 놓친 걸까요? 저 장면에서 그 누나의 대사가 그동안 무서웠지. 그동안 무서웠지. 그 말은 임신한 줄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둘이. 네. 너도 무서우니까 놔달라고 이제 누나가 얘기한 거고 이유진은 적극적으로 살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나의 죽음에 책임이 있죠, 본인이. 문제는 자기 탓을 안 하고 오대수가 그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누나의 죽음을 원망할 대상을 찾은 거죠, 오대수라는. 이유진을 그동안 살게 했던 원동력은 오대수였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펜트하우스에서 이유진이 미도가 너의 딸이라는 거를 밝히잖아요. 근데 미도에게는 그걸 알리지 않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오대수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 같거든요. 아, 오대수의 몫으로? 만약에 이유진이 미도한테 그걸 알려버리면 그때 이제 미도가 선택을 하겠죠. 근데 오대수한테만 알려주면은 이제 오대수가 그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도를 뭐 계속 봐야 될지, 뭐 사실을 말해야 될지 엄청난 고통이죠. 그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대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고통을 남기고 간 거네요, 그렇죠. 이유진은. 네, 엄청난 고통. 결국 이유진은 자살을 선택했고 오대수는 스스로 혓바닥을 자르고 최면술사를 불러서 자기의 그 모든 기억을 지워달라고 하죠. 교수님은 두 사람 중에 복수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둘 다 실패했고 둘 다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영화가 복수에 대해 다룬 영화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복수와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복수를 할 때 그 복수가 끝나고 나서 결국 복수를 위해서 내가 쓴 시간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 또 복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오히려 더 낭비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우진도 복수를 꿈꿨고 오대수 마찬가지일 테고 감금된 이후에 결국은 좀 둘 다 실패한 복수가 됐다. 네, 상처로 남은. 상처로 남은. 네. 지선 신의 마인드 핵심 코너죠. 올드보이를 보는 지선의 시선은? 올드보이가 누군 것 같으세요? 여기서 올드보이가? 제목인데. 아, 올드보이가 누구냐? 누군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냥 느낌적으로는 최민 씨, 오대수. 네. 맞나요? 되게 오랫동안 그냥 당연히 오대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고 생각한 게 올드보이가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소년인데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유진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실 성인이 됐지만 그 어린 시절 그 사건에 영원히 갇혀있는. 그러면 오늘의 지선의 시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올드보이는 이유진이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야, 오늘도 박지성 교수님과 함께 그전에 영화를 보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선 시네마인드 다음 상영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